전국적으로 자동차 보험료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물가와 인건비 상승, 사고와 범죄 증가 등 여러 요인들로 인해 소비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문직 취업비자 H-1B 추첨 경쟁률이 심화되면서 대학 졸업 후 어쩔 수 없이 귀국길에 오르는 한인 유학생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보건국이 한국 통영산 냉동굴을 먹고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33건 보고됐다며 경고했습니다. 태미김 얼바인 시의원을 대상으로 친팔레스타인 단체가 리콜 운동을 벌이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주행 보조기능 이른바 오토파일럿을 업데이트한 후에도 관련 충돌 사고가 잇따르자 교통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요즘 안 오른 게 없는데요. 자동차 보험료가 전국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LA 지역도 오르면서 한인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여행 가이드로 근무하고 있는 아메드 씨는 높아진 보험료 때문에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I've been paying average between $200 a month to $400 for coverage a month. I have to work more or hustle more to be able to afford that. 지난 한 달 동안 전국 평균 자동차 보험료는 2.6%가량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매월 인상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지는 사실상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Insurance is more expensive these days. I think the Consumer Price Index report recently said that it's gone up 22% compared to this time last year. 보험 전문가들은 차량 증가로 사고 발생률이 높아졌고 자동차 부품 가격 상승과 중고차 가격 인상 등으로 보험료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도난이 증가하고 있는 점 역시 보험료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An increase in auto thefts around the country. 한인 운전자들이 많은 캘리포니아주의 상황도 녹록치 않습니다. 팬데믹 이후 30% 이상 보험료가 급등했는데 이달 기준 평균 $250 이상의 보험료가 사고 기록이 없는 성인 운전자들에게 청구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 그다음에 인건비, 여러 가지 재료비가 올라가고 또 사고도 많이 늘어나면서 보험료가 올라가는 요인이 된 거죠. 높아진 차량 수리비와 보상금으로 보험사의 손실 비중이 증가하며 캘리포니아주를 포기하고 떠나는 보험사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자동차 보험 가격 상승에 대한 안정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전문직 취업비자 H-1B 추첨 경쟁률이 심화되면서 미국에서 대학 졸업 후 귀국길에 오르는 한인 유학생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한인 유학생들은 비싼 학비를 들여 유학 생활을 마쳤지만 취업 비자가 없어 인터뷰 기회조차 얻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컬럼비아대 졸업 후 스타트업에서 데이터 애널리스트로 일하는 C씨는 H-1B 스폰서십을 제공하는 회사를 겨우 찾아 올해 처음 추첨에 참여했지만 매년 낮아지는 추첨 확률 속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받아들였다며 비슷한 시기에 졸업한 친구들도 비자 문제로 인해 커리어 계획에 많은 부담을 느낀다고 전했습니다. C씨는 졸업을 앞두고 잡 오퍼를 받아 풀타임으로 고용됐지만 첫 출근 한 달 전 회사 사정으로 비자 지원이 어려워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았다며 인터뷰 연락이 거의 없던 시기에는 비자 문제를 언급하지 말고 회사에 지원해야 하나 고민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B씨는 미국 회계사 자격증도 취득해 놓은 상태라 스펙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인터뷰 기회를 잡기도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연봉 협상이나 이직, 해고 문제에서도 취업 비자가 유학생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C씨는 회사 입장에서는 취업 비자가 없는 유학생을 고용하는 게 위험 부담이 크다 보니 연봉 협상, 해고 등의 상황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이직할 때 연봉이 삭감되더라도 비자 지원 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파슨스 디자인 스쿨 졸업 후 뉴욕의 헬스케어 스타트업에서 디자이너로 근무 중인 한인 A씨는 스템 전공으로 3년 동안 3번의 H-1B 추첨 기회가 주어졌지만 2년 연속 탈락했습니다.
마지막 추첨에서도 탈락할 경우를 대비해 예술인 비자를 알아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인 전용 취업 비자 E4의 필요성을 공감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UT 오스틴 대학원에서 회계학 전공 후 맨하탄에서 회계사로 근무 중인 한인 B씨는 최근 한국행 비행기표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렵게 H-1B 스폰서 회계법인에 입사했지만 최근 추첨에서 떨어져 올해 안에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B씨는 바늘구멍 뚫기와 다름없는 추첨 확률 속 유능한 한인 유학생들이 비자 때문에 취업을 포기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며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캘리포니아 보건국이 한국 통영산 냉동굴을 먹고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33건 보고됐다고 경고했습니다. 보건국은 샌디에고 카운티 식당 3곳에서 굴을 먹은 사람 중 노로바이러스 감염 의심 사례가 33건 보고됐다고 밝히며 주의가 필요한 제품은 통영에서 지난 2023년 11월 26일, 올해 1월 4일과 2월 15일 수확돼 가공한 굴이 질병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소매업체들은 해당 굴을 판매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폐기 처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구토, 메스꺼움, 위경련 등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증상을 보이면 보건국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태미김 어바인 시의원을 겨냥한 친팔레스타인 단체들의 리콜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태미김 시의원실은 친팔레스타인 극단주의 단체로부터 리콜 운동 전개 통지서를 어제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리콜은 오는 6월 10일까지 총 15,000여 명의 유효 서명이 확보되면 리콜 선거가 열리게 됩니다. 태미김 시의원실은 가자지구 분쟁 관련 외교 문제에 있어 어바인 시의회가 공식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기 때문에 이에 반발하는 움직임이라고 밝혔습니다. 친팔레스타인 극단주의 그룹들은 태미김 의원이 중립적 입장을 취해온 것에 대해 큰 불만을 나타내왔고 협박과 인신공격도 한 바 있습니다. 또 이번 리콜 운동은 인종차별적이란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바인 시의회는 가자 사태는 관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결의안을 발의해 찬성 3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는데 유독 찬성 3명 중 백인인 2명을 제외한 태미킴 의원만 공격적 리콜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미김 의원은 11월 시장 선거에 나서고 올해 말 시의원 임기를 마치기 때문에 무의미한 리콜 선거가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대선 토론 참석을 거부해왔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토론 준비가 돼 있다며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오늘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토론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와 토론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재선을 노리는 바이든 캠프는 그간 대선 토론을 거부해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달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토론 여부는 그의 행동에 달려있다며 모호하게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뉴욕타임스, AP통신, CNN 등 미 12개 언론사 등은 지난 14일 공동성명을 통해 대선 후보의 토론 참여는 유권자에 대한 의무라며 두 인사의 대선 토론 참석을 강하게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미 대선 토론위원회가 공정한 토론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면서 오는 9월에서 10월 총 3차례로 예정된 대선 토론에 대한 참석을 거부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이 같은 입장을 선회하고 토론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트럼프 캠프 측은 즉각 반색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캠프의 선임 고문인 크리스 라차비타는 오늘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좋아 시작합시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언제 어디서든 토론하자고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작 공화당 대선 경선 토론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대선토론위원회가 발표한 3차례의 대선 후보 토론의 일정은 오는 9월 16일, 10월 1일, 10월 9일로 예정됐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여전히 2%대 후반인 것으로 나타나 금리 인하가 늦춰질 전망입니다. 박일중 기자입니다.
미국의 3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가 한 달 전보다 0.3%, 1년 전보다 2.7%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에서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는 각각 0.3%, 2.8% 상승했습니다. 전달 대비 상승률은 시장의 예측치와 같았지만 1년 전과 비교한 수치는 시장 예상을 0.1%포인트씩 웃돌았습니다.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서비스와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1년 뒤 물가 상승률, 즉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올해 들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과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높으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낮추는 데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상승했습니다.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이 10% 가까이 오르는 등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나스닥 지수가 2% 넘게 올랐습니다. 전날 예상보다 낮은 것으로 발표된 경제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여전히 탄탄하다는 분석에다 인공지능, AI 관련 기업의 실적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다음 주 목요일 새벽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결정됩니다. 시장은 금리 인하 가능성보다는 파월 연준 의장이 얼마나 강경한 발언을 할지에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불법 이민자 추방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악시오스와 여론조사 기업 해리스폴이 성인 6,200여 명을 대상으로 불법 이민 문제와 관련한 조사에서 응답자 51%가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51% 중 민주당 지지자는 42%로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불법 이민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민주당 지지자 30%, 공화당 지지자 46%는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불법 이민자들의 자녀가 시민권을 갖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입니다. 불법 이민자 문제로 21%가 범죄율 증가를 우려했고 18%는 세금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조사 응답자 중 58%는 이민을 위한 법적 경로 확대에 대해 지지한다고 답했고 46%는 망명 신청자들이 합법적일 경우 보호받아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탈리아의 대표적 관광도시인 베네치아가 세계 처음으로 관광객에게 5유로의 도시 입장료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송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탈리아 수상도시 베네치아의 기차역 앞에 관광객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도시 입장권을 사기 위해서입니다. 베네치아시가 현지 시각 25일부터 당일치기 관광객에게 우리 돈 약 7,000원의 입장료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입장권이 없으면 최대 4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Ma il nostro primo obiettivo è intanto difenderla e riuscire a renderla vivibile. Per cui noi pensiamo che sicuramente quest'anno e il prossimo avremo più costi nel gestire questa operazione degli incassi che avremo da. 제도 시행 첫날 당일치기 관광객 15,000여 명이 입장료를 냈습니다. 지난해 베네치아를 찾은 관광객은 2천만 명. 과도한 관광객이 몰려 주거비 상승 등을 부추기면서 1960년대 13만 명이었던 지역민 수가 지난해 5만 명 미만으로 줄었습니다. 입장료라는 고육책을 내놓은 셈인데 관광객들은 당혹스럽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 호텔 신축을 금지하고 유람선 수도 줄여 한 해 여행객 숙박 횟수를 2천만 건 이하로 억제하기로 했습니다. 영국 맨체스터와 스페인 발렌시아 등 호텔 투숙객에게 관광세를 부과하는 도시들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시도 올림픽 기간 관광객 증가가 예상된다며 호텔 숙박객에게 부과하는 관광세를 올 초부터 2배 이상 올렸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테슬라 주행 보조 기능 사고가 업데이트 이후에도 잇따르자 교통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도로교통안전국은 지난해 12월 테슬라가 진행한 오토파일럿 리콜 조치의 적절성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안전국은 테슬라가 리콜 후에도 해당 기능과 관련해 20건의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 차량은 오토파일럿이 장착된 2012년에서 2024년형 모델 Y, X, S, 3와 사이버 트럭을 포함해 총 203만 대가량입니다. 테슬라는 오토파일럿 작동 중 응급 차량들과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12월 거의 모든 테슬라 차량을 대상으로
오토파일럿을 업데이트하는 리콜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리콜 후 개선된 사항도 안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테슬라가 오토파일럿 업데이트를 추가로 배포했다면서 이런 업데이트가 리콜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김동석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법무부하고 총무부가 헌팅턴 비치 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 헌장을 개정하는 주민투표안을 통과시켜서 투표 시에 유권자들의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시켰는데 주정부가 권한을 넘어섰다. 투표 참여를 제한하는 행위다 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 투표 방식, 이 투표하는 절차, 이거가 미국 내의 투표율에 주는 영향은 매우 민감합니다. 보수적이고 백인 중심의 위주에서 특히 공화당 쪽은 여기는 투표를 제한을 하려고 그러고 그렇지만은 소수계들이 있는 민주당 쪽에서는 투표 편의법을 만들려고 그러죠. 이 투표 편의법. 근데 공화당이 길길이 뛰고 막아가지고 이걸 못했어요. 네. 이런 부분이 지금 이번에 로컬 이슈지만 그 오렌지 카운티에 있죠. 헌팅턴 비치가. 네. 예. 거기는 아마 부촌일 겁니다. 네, 공화당 그리고 지역. 보수적인 성향이 있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고 비치 고 시에서는 우리는 앞으로 투표할 때에는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아이디 카드를 갖고 오면 투표소에서 그걸 검사하고서 하겠다. 이건 투표권을 제한하는 거죠. 캘리포니아주는 굉장히 진보적인 주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투표에 있어서도 불법 위법의 사유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한다라는 것이 헌팅턴 비치 시의 입장이고 주장입니다. 보수적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에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일하는 사람들이 인건비를 줄이느라고 어디서 누가 투표를 하는지 어디서 누가 사는지 진짜 유권자가 거기 사는지 간혹 어떤 사람은 이미 몇십 년 전에 죽은 사람 앞으로도 투표하라고서 저 샘플 발렛이 오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 경합주 중에서 4년 전에 노스캐롤라이나는 0.7% 차이로다가 트럼프가 이겼어요. 네. 조지아는 한 0.78% 차이로다가 바이든이 이겼어요. 네. 그런데 노스캐롤라이나는 공화당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다 개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잘 감시하고 참견하고서 투표하는 거를 제한을 시키고 그러니까 트럼프 쪽 공화당에서는 이겼다 이게죠. 트럼프는 그걸 알고서 조지아 주지사도 공화당이니까 거기다가 이제 대통령 권한으로 내리눌렀죠. 감시해라, 감독해라. 개표 하나하나를 2번 쉬고 3번 쉬어라. 그런데 왜 대통령이라고 권력을 여기다가 써? 권력 남용으로 반발을 했었거든요. 이게 나중에 하니까 이것도 4가지 형사 기소 중에 했어요. 왜? 예. 네. 그러니까 이번에 헌팅턴 비치에서 나올 때도 중요한 거는 투표를 진짜 유권자가 아닌가를 구분해서 시키고 그다음에는 이거를 개표를 감독하고 감시하는 사람들을 더 철저하게 들이보내야 되고 정확하게 하자. 이게 까다로워지면은 이 미국 생활에 좀 불편을 겪는 랭귀지 문제도 있고 이런 이민자들한테 불리해지는 거죠. 예. 이제 투표나 참관, 개표, 집계 이런 모든 부분이 조금 미세하게 조금씩 이제 뭐 각 주의 선거법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각 주마다 다 달라요. 예, 네. 그래서 그리고 선거를 관리하는 거는 각 카운티라는 행정 단위로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카운티에서는 미국은 오랫동안 양당 정치니까 양당이 또 합의해서 동의를 하면은 미리 주에서 세우는 규칙을 좀 어기면서도 둘이 합의하면 하고 네. 이렇게 해나가는 게 관행이에요. 네. 각 주에서 실시되는 투표에 의해서 지구 이기는 거는 그 주에 배정된 인구 비례에 의해서 배정된 대통령 선거인단. 네. 사실 따져보면 합리적인 부분들이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인단이 모여가지고서 그 대통령을 결정짓기 때문에
네. 이런 시스템 때문에 한 500만, 600만 명 더 득표를 하지 못했는데도 대통령이 되고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좀 불합리하다 해가지고 많이 바뀌어야 된다는 논란은 나오고 있는데 이 제도가 쉽게 고쳐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이 법을 바꾸고 이 시스템을 바꾸는 거는 이 국민 대표들이 연방법에서도 해야 되고 주에서도 해야 되고 각 카운티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아주 지난한 작업 같아요. 아, 미국의 선거는 너무 복잡하다. 합리적이긴 한 것 같은데 너무 복잡하다. 그냥 직접 선출하면 되는 거 아니냐. 낙태가 핫 이슈 아닙니까? 네. A라는 주하고 B라는 주가 접경이 돼 있는데 이 주에선 낙태가 불법이고 여긴 허용이 되면은 낙태를 하려면은 잠깐 이 주로 다 이사 가가지고 하고 오고 네.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건 미국은 50개 나라가 하나로 다 연합되는 연합합중국이에요. 예. 복잡할 수밖에 없죠. 각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복잡한 건요. 인종이잖아요. 네. 언어가 몇 개입니까? 예. 네. 정말 복잡하고 그래서 미국에 저도 뭐 이제 거의 40여 년 살면서 이런 일만 한 제 경험을 놓고 볼 때는 미국은 인간 문명 사회가 발달되는 것만큼 사회가 진화하고 좋아질 수 있겠구나. 그건 뭐냐면요. 각 인종마다 너무 이해관계가 다르고 너무 조금만 차이가 쉽게 차별로 들어오고. 네. 예, 그러니까 그 어느 사회보다도 우리는 상대방을 더 많이 이해하려는 그런 인식과 준비를 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은 복잡하지만 조금 단순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